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누나. 지우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거렸죠. 지우야, 무슨 일이야? 누나, 급해. 정말 급해. 지우는 은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친구랑 사업 시작하려는데 돈이 필요해. 2천만 원만. 2천만 원만 빌려줘.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너 또 뭐 하는 거야? 안 돼. 왜? 왜 안 돼? 너 얼마 전 사고 쳤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난 누나 동생이잖아.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우야, 지난번 내가 코인 투자로 사고 쳤을 때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갚아줬잖아. 기억 안 나? 그건 바닥까지 긁어서 갚아준 거야. 지금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없는 돈을 어떻게 또 달라는 거야?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 알았어. 누나는 우리 엄마 친딸 아니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 입양됐다고.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가족인 척 했잖아. 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확인해봐. 동사무소에서 직접 뽑아온 거야. 지우는 서류를 은호 앞에 던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키워졌으면 2천만 원 정도는 내놔야지. 안 그래? 은호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야. 뭐? 억울해? 난 더 억울해. 가짜 누나한테 속았잖아.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난 진짜 가족인 줄 알았는데 다 거짓이었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지우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죠. 가족이 뭔지 알아?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 그게 진짜 가족이야. 누난 아니잖아.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돌아섰어요. 문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죠. 2천만 원 일주일 안에 준비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가짜 누나.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지혁과 성재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혁이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지혁과 성재가 밖으로 뛰어나가 지우를 붙잡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왜? 사실인데?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정말 인간이야? 성재도 화가 났습니다. 은호 누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양심이 있어? 양심? 가짜가 무슨 양심을 바래? 지혁이 지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 밟아버릴 거야. 뭐? 남이 왜 참견이야? 은호는 우리 친구야. 너 같은 쓰레기한테서 충분히 지키고도 남아. 짜샤. 지혁과 성재가 지우를 홍구멍을 내주고 돌아왔을 때 은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서류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죠. 은호야. 지혁이 은호 옆에 다가왔어요. 나는 누구지? 작은 혼잣말이 텅 빈 카페에 울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조차 이제는 부를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지만 은호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 밤 10시 카페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다리가 저려왔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죠. 지우가 던지고 간 봉투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입양 서류 뒤에 낡은 편지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흐릿한 잉크 자국.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였죠.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 첫날, 나는 처음으로 살고 싶었단다. 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널 키웠다 믿었지만 돌아보니 내가 나를 사람으로 키웠더구나. 편지를 읽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정순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은호를 통해 도움받았다는 고백이었죠. 엄마도 외로웠구나.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때 카페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었어요. 그는 카페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불도 안 켜고 뭐해? 지혁이 불을 켰어요. 은호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너 울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눈 빨갛잖아. 지혁은 은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뭐야? 입양. 그 말 내 입에서 하지 마. 그건 지우놈이 던진 말이야. 낮에 분명히 말렸어.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선배는 그 가짜 같은 기분 모르잖아요. 가짜? 그 새끼가 뭐라고? 지역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지역의 말에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웃은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거지. 나 어린 시절 집에선 거의 남이었지.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말 한마디 없었을 때가 있었어. 피가 이어져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 난 알아. 그래도 하나는 알게 됐어. 사람을 붙잡는 건 피가 아니라 끝까지 봐주는 시간이더라. 날 다시 세운 건 혈연이 아니라 내 편을 자처한 관심과 믿음이 날 이끌었어.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엄마 나는 알고 있어.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널 얼마나 아끼는지 다 알아. 그런데 왜 말 안 했을까요? 무서웠겠지.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떠날까봐. 지혁이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물어봐. 직접 들어야 마음이 풀릴 거야. 은호는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국 끓는 냄새가 났죠. 무와 다시마, 들기름 냄새. 왔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기다린 듯 했어요. 밥은 먹었니?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이 국을 떠주려 하자 은호가 말했어요. 엄마 봤어요. 서류랑 편지.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에서 국물이 뚝 떨어졌죠. 지우가 말했어요. 동사무소까지 갔다고. 정수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 아이답네.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는 왜 말 안 했어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수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지난 일들을 말했죠. 28년 전 정수는 병원 복도 끝에서 남편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남편분 쪽에 문제가 있네요. 정자수가 극히 적고 활동성도 거의 없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한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죠. 제 탓입니다. 정순아, 미안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정순이 민수를 껴안았어요. 2달 후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살 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1달 전에 들어왔는데 원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아이입니다.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정순과 민수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거기 아이가 있었어요. 까만 머리, 동그란 눈.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죠. 아이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원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딸을 좋은 분께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있어 키울 수 없습니다. 이름은 지어주세요. 정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2살배기가 엄마를 찾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게 가슴 아팠어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아는 것 같아요. 민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자. 여보, 이 아이도 우리를 기다렸을 거야. 정순이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그 순간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어요. 정순이 잠든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엔 은빛 달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은호. 은호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은호? 은빛처럼 맑고 물결처럼 유연하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흐르는 물처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림받았지만 더 크게 사랑받을 우리 딸. 은호. 입양수속을 마친 날 밤. 은호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순이 달려가 안아줬어요. 여기 있어. 이제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은호가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마. 그래, 나 엄마야. 내 진짜 엄마. 정수는 속으로 맹세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울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은호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맛없어? 정순이 숟가락을 들어 은호 입에 가져갔어요. 아. 은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잘 먹네. 우리 딸.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자. 가족이니까. 은호가 방긋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것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수는 지난 과거를 말해주었어요. 너가 커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했지만 겁이 났어. 내가 진실을 알면 더 이상 엄마라고 안 부를까봐.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응. 비겁했지. 미안하다. 정순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쓴 편지, 그 말 진심이에요? 제가 엄마를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 그럼.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정순이 국을 그릇에 담아 은호 앞에 놓았습니다. 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 하지만 같이 먹은 밥, 함께 보낸 시간, 그건 우리가 매일 선택한 거야. 은호는 떠오르는 국물을 바라봤어요. 투명한 국물 속에 하얀 무가 떠 있었죠.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은호야. 정순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이름 내가 지었어. 은호. 은빛 물결처럼 꺾여도 다시 흐르라고. 엄마. 그때는 욕심이었지. 널 붙잡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날 붙잡아줬다는 걸. 은호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이 맛, 변하지 않았네요. 응, 30년째 같은 맛이지.
엄마. 응. 화가 나요. 숨긴 시간들이. 알아. 그래도 이 맛을 아니까. 같이 고른 시간의 맛을. 정순이 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붙잡고 울었죠. 밖에선 바람이 불었지만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국 끓는 소리, 시계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우리 이제 어색할 거예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어색해도 가족이니까. 문은 닫았지만 열쇠는 서로가 아는 곳에 두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밤. 아프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카페로 돌아온 은호는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과의 대화가 끝났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어요. 입양이라는 진실은 너무 무거웠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네. 지역이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선배, 왜 또 왔어요? 걱정되잖아. 너 혼자 두면 밤새 울고 있을 것 같아서. 지역은 의자를 끌어 은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일부러 조금 멀찍이 앉았죠. 가까이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따뜻한 우유야. 마셔. 고마워요, 선배. 은호가 우유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엄마 만나고 왔어? 네. 뭐라고 하시던? 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됐잖아. 선배는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아파. 난 알아, 그 기분. 지역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나 봐요. 단단해지는 건 오늘부터 하면 돼. 내 경계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입양은 내가 가짜라는 뜻이 아니야. 그건 내 이야기의 한 장일 뿐. 고마워요.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지우였어요. 여보세요? 누나, 아직 안 잤지? 잘 생각해 봤어?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우리 내일 만나서. 내일? 시간 없어. 3일 안에 2천만 원.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 낼 거야. 뭐? 카페 매니저가 입양하라는 거. 가짜 딸이 엄마 돈 빼먹었다고. 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누가 믿을까? 서류도 있는데.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저 새끼가 진짜. 지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배, 어디 가요? 지우 있는 곳. 가서 확실히 해야겠어. 안 돼요. 밤이잖아요. 은호가 지역의 팔을 잡았어요. 그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갑자기 카페 문이 또 열렸습니다. 정순이었어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모습이었죠. 엄마, 지우가 집에 왔다 갔어. 내 통장이랑 도장 훔쳐갔더라. 뭐라고요? 정순의 손에는 CCTV 영상이 담긴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미리 카메라 설치해뒀어. 그 애가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거든. 영상 속 지우는 정순의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장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걸로 신고하면. 엄마 안 돼요.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 은호야, 이건 범죄야.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정순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내 친엄마가 남긴 거야.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친엄마요? 응. 너를 입양 보낼 때 남긴 편지야. 지금까지 숨겼는데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은호에게 엄마가 미안해. 너를 키울 수 없어서 좋은 부모님께 보내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사랑해. 늘 행복하길 바라. 은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또 나타났어요. 카페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죠. 다 모여있네. 가족회의야? 지우의 손에는 은호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통장 찾으러 왔어? 늦었어. 이미 대출 신청했거든. 이 도둑놈아. 지역이 지우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도둑? 가족끼리 돈 좀 빌리는 게 도둑이야? 너 같은 쓰레기가 무슨 가족이야. 둘이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정순이 소리쳤어요. 지우야, CCTV 다 찍혔어. 경찰 부르기 전에 통장 내놔. 엄마가 날 신고해. 친아들이 남의 통장 훔치면 범죄자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나가 남이야? 20년 같이 살았는데? 그래, 20년 같이 살았지. 그런데 넌 뭐 했니? 은호 괴롭히기만 했잖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날 엄마로 만들어줬어. 넌 날 죄인으로 만들고 있잖아. 엄마. 지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은호가 나섰습니다. 지우야, 누나, 통장 돌려줘. 그럼 없던 일로 할게. 지우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카페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은호야, 괜찮아? 정순이 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오늘을 함께 버텨준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